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오늘은 서비스학과 관련 Q&A 영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서비스학과와 관련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대체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된 질문들을 골라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현재 고3들은 등교도 하고 있고 6월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여름에 있을 예승위 대회들을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입시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개학이 연기돼서 많은 학생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입시는 금방 다가오니까요. 꼭 빠르게 그리고 올바르게 준비하셔서 이번 입시 후회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은 총 10가지고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칸을 누르셔서 원하시는 질문만 체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공경영과는 다른 학교에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학생분들이 해주셨어요. 서비스 학과에 항공경영과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항공경영과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요. 답변부터 해드리자면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경영과가 유일합니다. 이외에 전문학교,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원 등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러한 학교들은 정규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영쌤은 이러한 학교에 입학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학교,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이러한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인가요? 라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서비스 학과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지만 학교 전반에 대한 질문들도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하실 때 학과 이외에 학교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특히 제가 앞에 언급한 전문학교, 이 전문학교는 인하공업 전문대학처럼 전문대학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대학,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등등은 정규대학은 아닙니다. 정규대학의 경우에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위의 학교들은 수시에 합격을 하시더라도 타 학교에 정시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백석예술대학 항공과 수시 1차 합격을 하셨더라도 정시 때 타 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정규대학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또 국민대학교 항공서비스 경영학과에 수시 때 합격을 하시더라도 타 학교 정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졸업장도 나오고 학점도 인정은 되지만 항공사 입사에 있어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서비스 학과 내 항공과 준비 중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올바를지 잘 모르겠다 하는 질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지영쌤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두 학과를 모두 준비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크루투데이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서비스 학과들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학교별로 커리큘럼이 다르고 주력하는 학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요. 최대한 많은 선택의 기회를 가지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항공경영과, 호텔과, 비서과를 가면 승무원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별로 주력하는 학과들이 모두 다릅니다. 항공과보다 호텔과를 더욱 주력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호텔과가 더욱더 좋은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올바른 서비스인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 입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한항공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요. 정말 다양한 전공의 지원자들이 합격을 하기 때문에 나는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호텔과를 가서 승무원을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항공과는 덧니가 있거나 치아 배열이 좋지 않으면 합격하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외적인 부분은 충분히 입학 이후에 수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덧니가 있어도 합격 가능합니다. 저도 인하공전 면접을 봤을 때 덧니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1차 때 인하공전만 딱 하나 써서 합격을 했었죠. 다만 저는 제가 그런 덧니가 있다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면접을 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덧니가 있거나 치아 배열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덧니로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소를 지을 때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세가 더욱더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봉사활동은 꼭 많이 해야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은 시간의 봉사활동이라도 그 활동 속에서 본인이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봉사활동 중에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그것이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이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해서 임팩트 있게 답변하신다면 가장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생활기록부를 확인하는 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하나요?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죠. 비교과 영역 중에서는 수상 실적에 조금 더 힘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년제 학교에서는 비교과 영역을 꼭 확인하시는데 특히나 많은 학교들에서 수상 실적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완벽히 준비해 주신다면 비교과 영역에서 크게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입시가 아쉬운데 반수 옳은 선택일까요? 항공과는 특히나 N수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으셨습니다. 6개월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졸업한 학교를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크루투데이에서도 N수생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인하공전의 경우에는 23살 입학생부터 항공경영과는 25살 입학생, 수과대 항공과도 25살에 입학한 학생 등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으니까요. 아쉬운 부분이 없도록 여러분들 꼭 올바른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내신 저 너무 낮아요. 그냥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포기하면 안 되겠죠. 내신 점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학교가 내신보다는 면접의 비중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이 낮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면접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현재 고3들의 경우에는 내신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 1학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 연기로 인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더 면접에 집중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 스터디 꼭 해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스터디를 하게 되면 보통 2시간 중에 1시간은 수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정확한 피드백으로 이루어진 모의 면접이 아니라 학생 개인별로 본인의 느낌상의 피드백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시간은 정말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고등학생들은 올바르게 지도를 해줄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스터디를 모아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 힘들다면 아예 혼자 준비를 하시거나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연습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는 또래들끼리의 스터디는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인스타그램에 들어왔던 질문들 중에 자주 나왔던 질문 10가지만 한번 추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입시에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크루투데이 수업 관련 문의는 하단 링크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